네, 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보람의 와글와글 지금부터 4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년의 날인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장미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고 있는 여대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던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요. 어른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한 73% 정도는 나는 진정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 책임감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독립하기가 낯설고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페달을 잡고 굴리다 보면 중심을 잡게 되는 자전거처럼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어엿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꿈나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보람의 와글와글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4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너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종목 와글와글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센티비에서 보내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필기구 챙기시고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벤트의 행운의 당첨자를 여기에서 발표해드리니까 끝까지 채널 얼음 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이벤트 응모, 사연,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실수록 푸짐한 선물이 함께 따라가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자, 보람의 와글와글에서 가장 야심차게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개방유감에서는 어떤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너무 심한 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너무 심한 점, 그래서 이격이 심하면 다시 이동평균선들은 뭉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승세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5일선이 다행히 하락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 분위기로 전망되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연 18% 정도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방산 매출이 1,000억 이상, 그리고 또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산은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풍산을 들고 왔는데 가격대는 지난번에 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대는 매수가는 지난번보다 조금 낮은 39,000원 정도로 매수 가격을 정해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46,000원으로 정해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인 37,800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한 14% 정도 빠진 상태고, 또 그 상태에서 이제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하한가로 진행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서 단기적으로 5% 이상의 하락이 아침에 형성이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또 반등 포인트가 빨리 잡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도 빠르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서 얼른 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 분할 매수 관점이니까, 매수 관점은 매수가는 지금 36,000원권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850원이니까 사실은 좀 상당히 먼 가격인데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기준가는 32,500원입니다.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반등시 목표가는 4만원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기회를 잘만 노려보신다면 단기간 수익이 꽤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성장성이 안정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실적이 한 90%가 넘는 그러한 그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세요. 자, 매수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 되돌려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한 74,500원 정도의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84,000원 정도까지 좀 높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 81,000원 정도에서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정도에서 한번 차익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업체고요. 그래서 주 매출차가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그 새로운 수주 모멘텀 그리고 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18,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일단은 또 이전처럼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틀린 점은 이전 그 3월 중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월 중순 18,000원 주가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18,000원 주가할 때와 거래량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수급도 한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게 5월 13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수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나 투신 쪽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19,000원에서 18,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매수가를 좀 설정하기 힘든데 조금 시가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18,500원에서 19,000원.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이전에 뭐 지지력을 보이고 최근에도 지지력을 보였던 18,000원 가격에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1선 부근에 있는 21,000원에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 V샷을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은 오늘 풍선 들고 오셨죠.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9,900원, 목표가는 46,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은 하나금융지주 들고 오셨죠. 외환은행 인수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거래일에 하한가로 내렸었는데 단기 낙폭이 과도했다 얘기하셨습니다. 대응은 단기적으로 하시는데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500원 적절합니다. 네,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힐라코리아 들고 오셨죠. 실적 개선세가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 7만원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휴대폰 케이스 공급업체인 인탑스를 갖고 오셨는데요. 갤럭시 S2의 출시 수혜가 있는 종목이겠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은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작년에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62%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호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소형주인 모토닉과 SJM을 들고 오셨습니다. 모토닉은 목표가 12,000원이고요. SJM은 목표가 11,000원이네요.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들 모두 참고는 하시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S맥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에 터치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LCD 패널 3에서 4인치 정도 되는 LCD 패널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갤럭시 S2를 주문을 하시면 2주, 3주가 걸릴 정도로 지금 판매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판매가 실적 호전으로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8,000원 정도 와 있는데 5일 선화가 좀 이격도가 축소되는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증권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2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 충분히 오버슈팅 가능한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멜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2가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터치 패널 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2 호조,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은 분명히 2분기와 3분기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온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충분히 55,000원 라인도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터치 패널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힌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백산이 주력으로 하던 거는 피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신발을 만들다가 그게 좀 돈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기술력을 증가를 시켜서 자동차 시트나 가구 등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혁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피혁을 가지고 스마트폰 케이스나
태블릿 PC의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 2위를 점유를 했습니다. 대만 업체를 제외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출연량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면 연간으로 백산이 가져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50억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실적 개선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키역이라는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6,000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조 분위기로서 IT 업종을 이끄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오늘장 램버스, 이제 미국의 그런 램버스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매도세로 나와도 하이닉스만큼만은 매수세로 일관한다는 모습은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격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충분히 4만 원 라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 업황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들어가면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느냐가 주가 부양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1,000억 원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닝 쇼크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조금 LCD 가격이 반등을 했고 MLCC를 비롯한 FPCB 대부분의 관련 업종이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기는 다시 한번 예전에 16만 원을 돌파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순위는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의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과 신규환 전문가 함께했죠. 1위는 삼성전기입니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이고요. 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에 따라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호재가 됐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합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이고요. 3위는 백산입니다. IT기기 케이스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자동차 시트 커버 매출도 본격화되고 있죠. 이러한 실적 개선세의 목표가는 6천 원, 손절가는 5천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4위는 멜파스입니다. 갤럭시 S 출시 기대감이 있지요. 갤럭시 S2요. 터치 패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징적인 멜파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이고요. 역시 5위도 S맥입니다. 갤럭시 S2 터치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목표가가 2만 3천 원, 손절가 1만 6천 원이네요. 네, 여기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해볼까요? 네, 최병건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이 있네요.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시젠, 삼성 SDI 들고 있고요. 하지만 BS 금융주주는 매도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오늘 새롭게 만나보게 되는 전문가인데요. 태영건설, 심텍, 서울반도체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 각각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NC소프트, 카프로, 라겐나, 에이블 CNC, 호남석유 5종목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도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역시 변동 내용 없네요. SK이노베이션, SM, 현대차,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5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각각의 전략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어서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OCI 머티리얼즈, Y솔, 한일사료, 현대상송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새롭게 편입하셨던 KTS, NC소프트도 그대로 전략도 그대로 유지 중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아차, SK, 현대건설, GS건설, 신한지주 5종목을 들고 계시고 변동도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내용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관심 종목들 각각의 대응 전략 모두 참고는 하시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주옥 같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코너에서 모두 정리를 못해드리니까요. 대신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보람의 와그락을도 항상 다시 보기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이요. 결국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장중에는 2100선도 이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2100선 간신히 턱걸이로 마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견조한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앞으로의 장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조금은 시장에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2100포인트, 2060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이 본다면 뭐 아무래도 유로존 채무기가 재부각됐다는 것이 악재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경기 지표도 한번 봐야 되는데, 17일, 19일 날 저녁에 발표된 주택 지표라든지 19일 날 저녁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경기 동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완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조금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겠는 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조금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보다는 조금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에서 추천하셨던 종목 인탑스가 장중에 4% 정도 올랐다가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추가 대응 전략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단기적으로 6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좀 전일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수급한지 봤을 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본다면 투신 쪽의 수급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쪽에서 한 번만 더 지켜보시고 생각이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한번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와 연결해서 장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인탑스 추가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톡톡 와글와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다를 떠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와글와글 전화 연결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가볍게 주식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연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토크 베스트5에서 상담 받아주셨던 그분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안산이고요. 네. 저는 장인숙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안산에 사는 장인숙입니다. 아, 장인자 숙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보유하신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가, 총 5종목이었잖아요. 현대제철, 네. 신성솔라에너지, STX, 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근데 하이닉스는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네. 나머지 4종목이 조금 손실이긴 한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주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보유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니 두산인프라코를 제가 프로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30%가 갖고 계셨었죠. 손자들하고 신성솔라에너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네.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전문가님이 보유하라니까 네. 기다려 보려고요. 네, 종목들이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주식 투자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 투자 하신 지는 좀 기간이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요,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알차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네요. 센티비를 매일 거의 보고, 이렇게 녹화까지 해놓고 다시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보람의 와구라글도 시청해 보셨나요? 센티비에 인터넷에 거기는 등록은 해놨는데, 네. 한 번도 신청은 안 해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람의 네. 와구라글에서도요, 수요일마다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거든요. 보람의 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실력이 네. 좋으신 것 같으니까 와구라글 게시판 통해서 조언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음악과 함께 합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는데
필명 태희 해교 지연님 오늘도 놀러 오셨고 개백장군님도 오늘도 들러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라따라따 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니까 수익 조금 보면은 치킨 먹으면 끝, 또 벌어서 삼겹살 먹으면 끝나네요. 확 질러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확 지르시긴 지르시되 항상 센TV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필명 꼭 이일 실현 커요 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항상 매도 시점을 놓쳐서 멍청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심해서 그런가 판단력이 이상한가 저 힘들어요 라고 써주셨는데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적성검사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투자 성향이 어떤지 적성검사 해보시면 조금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게시판 살짝 들어가 봤고요. 말 나온 김에 선물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적성검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찮은 하찮은 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적성검사를 받고 나서 의지력 7, 끈기력 4, 분별력 9, 융통성 8, 위기관리 7, 조심성 4 나왔다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서울경제TV배 당구대회 참석권을 보내드립니다. 10만원 상당의 참석권이니까요.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퀴즈왕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풀어주셨던 퀴즈는 바로 이 퀴즈였습니다. 네, 두 개의 산봉우리 모양을 의미하는 쌍봉은 보통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만원 고점 이후 두 번째 만원 돌파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가가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1번 하락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러오셔서 퀴즈도 참여해주셨고 정답도 많이 맞춰주셨는데 그 가운데 필명 카스님과 소나오니 치즈님께 SK증권이 협찬하는 4기가 USB 또는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이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실 퀴즈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패턴은 쌍봉, 쌍바닥보다 더 긴 시간 형성되며 3회에 걸친 지지 확인으로 신뢰도가 높다. 하락 추세 마무리 국면에서 볼 수 있는 이 패턴의 이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3중 바닥형, 2번 3중 천정형, 3번 V자형, 4번 원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죠. 이 패턴은 쌍봉, 쌍바닥보다 더 긴 시간 형성되며 3회에 걸친 지지 확인으로 신뢰도가 높다. 하락 추세 마무리 국면에서 볼 수 있는 이 패턴의 이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는데요. 1번 3중 바닥형, 2번 3중 천정형, 3번 V자형, 4번 원형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있는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 그리고 퀴즈 공개까지 알려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5시부터는 센투자 플러스 이어집니다. 6시 30분에는 대박 플러스 함께 하니까요. 그때까지 샘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얼음해주셔야겠죠? 보람이 와글와글 항상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항상 와글와글 게시판 놀러 오시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코너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